자,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6페이지. 66페이지. 제2장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이 장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67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험과 관련한 뭐 이런 제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놨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자격증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우리 이제 핵심 미리 보는 핵심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2순환 정도 되면 요 핵심만 좀 보고 정리하셔도 좋은 자료가 되니까 지금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68페이지 한 번 더 넘겨볼게요. 자, 1절에 자격시험 4조 1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죠.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거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에 합격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중에 이제 누가 주관하는 시험이 있냐면, 첫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들을 모두 합쳐가지고요. 무슨 지사라고 부른답니까? 시도지사라고 부른답니다. 이들이 일단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항에 이제 배치가 됐으니까. 2항은 국장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표현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4조 1항과 4조 2항을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원칙이 누구고 예외가 누군가요? 원칙은 시도지사고요. 예외가 누가 되는 거죠? 국장이 됩니다.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이 되는 거죠.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장.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죠? 국장이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꿔가지고 원칙이 국장이고 예외가 시도지사 뭐 이런 식으로 출제 잘하니까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3항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관계없겠습니다. 하단에 쭉 내려가시면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첫 줄 끝부분에 보니까 일단 성별,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 없이 내 외국인 모두 응시할 수 있다. 그럼 두 가지 단어에만 좀 채색해 줄게요. 연령이라는 단어하고요. 내외국인 또 좀 채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연령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요, 일단 누가 시험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시험 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외국인 모두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누구도 시험 볼 수 있구나,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연령에 대한, 그리고 국적에 대한 이런 제한은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시면 이제 시험 방법 일부 면제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1차 시험에 1차 시험 패스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에 몇 차를 한번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냐면 1차를 한 번만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고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거기 다음 회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회라는 거죠. 회가 맞고요. 해라고 표현하면 틀려요. 그죠? 다음 회차를 말하는 거죠. 한자로 좀 써보면 이런 얘기고요. 해는 다음 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를 의미하는 해가 아니고요. 다음 회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차 시험에 1차 시험에 패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 회차에 2차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듬해는 어떻게, 다음 회차에는 1, 2차를 다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하단 판례는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넘기시면 70페이지 시험 과목이 있는데, 시험 과목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두 과목,
2차 세 과목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개념 하나만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차에서 배우는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있잖아요. 민법. 근데 민법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 민법만 출제하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는 뭐를 6문제를 출제하도록 되어 있냐면 민사 특별법. 그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40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는 뭐 세 과목인데 저하고 지금 같이 보고 계신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인데요. 공인중개사법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 플러스 무슨 법을 같이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도 매년 2-3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중개 실무라고 하는 파트도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 다 반영은 돼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시험의 공고, 시험의 공고는 몇 번 공고하도록 되어 있냐면 2번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2월 28일까지 한번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한 번 더 공고를 해야 되는데 매년 2월 28일까지 공고가 되는 걸 예정 공고, 시험 시행일 90일 전 하는 공고를 확정 공고라고 하는데 이미 예정 공고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언제 보기로 공고했냐면 10월 29일 날 그 5번째 주 토요일 날이죠. 그때 보는 걸로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과 관련한 이제 시행 주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줄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하시죠.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해년도 시험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도 채색해 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채색한 거 두 가지를 한번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시험 시행과 관련해서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시험 시행과 관련한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첫 번째, 시험을 1년에 몇 번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 한 번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1회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2번, 3번 이렇게 복수 시행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이죠? 시험을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과거에 모두 다 한 번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9회까지는 경년으로 봤었어요. 1회부터 9회까지는 한 해 걸러서 시험 받고, 그러니까 안 보는 해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회 시험은 1년에 2번을 봤습니다. 15회 시험은 왜 1년에 2번을 봤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해가지고 난이도 조절 실패해서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다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 시험을 보시려면 이제 원서를 내셔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8월 초 정도 원서를 내셔야 될 거고요. 원서를 내시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조단에다 하나 좀 적어 볼게요. 원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출원. 그럼 출원이 되면 여러분 경우의 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일단 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합격.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불합격도 있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합격, 불합격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무효 처분이 있어요. 무효 처분. 이렇게 출원을 하면 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합격을 하셔야지. 합격. 불합격하지 말고 무효 처분도 하지 말고. 무효 처분은 어떤 경우에 이제 받게 되냐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하면 무효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효 처분은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말 그대로 뭐예요? 무효예요. 무효. 자, 그리고 이제 원서 내실 때, 즉 출원하실 때 돈을 내셔야 돼. 돈을 내셔야 되는데 이걸 응시수수료라고 얘기하고요. 돈을 내긴 했는데 마음이 좀 변하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네,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가 필요 없는 부당한 이득을 보는 거니까 그걸 뭐 해주는 제도가 있냐면 돌려주는 경우, 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넘기시고요. 원서는 그와 같이 생겼습니다. 원서는 이제 그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73페이지 원서 뒷면인데 뒤쪽인데
수험자 주의사항 5번을 한번 채색해 보겠습니다. 수험자 주의사항 5번을 한번 채색해 볼게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미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시험에 뭐 할 수 없답니까? 응시할 수 없답니다. 이미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를 볼 수 없다? 시험을 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을까요? 이제 뭐 대리시험의 위험 같은 것도 있지만 시험을 보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합리적 이유가 없잖아요. 시험을 왜 봐?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서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74페이지 가시고요. 74페이지 시험의 출제 및 채점 뭐 이렇게 있는데 시험의 출제하고 채점은 뭐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어렵게 나올 거 이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뭐 하는 것만 걱정하면 되겠어요. 이제 공부하는 것만 걱정하시면 돼. 시험 문제 뭐 이렇게 출제나 채점이라는 거는 다 잘 되니까. 자, 2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2조의 2랑 한번 읽어볼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끝부분에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부터 끝부분까지 한번 쭉 채색 한번 해볼게요.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어느 부서에 둘 수 있답니까? 국토교통부, 시도에 두는 거 아니고요. 국토교통부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두어야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뭐 할 수 있는 위원회냐면 둘 수 있는 기구라는 거죠. 임의기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혹시라도 한번 나온다면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나온다면 밑에 있는 심의 의결 사항인 거 아닌 거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1, 2, 3, 4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할 텐데 이걸 다 암기하시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격 취득이라는 단어 있죠. 취득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무슨 업에 진출을 하겠어요? 중개업에 진출하겠죠. 그래서 육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육성한다는 건 이제 보호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보호한다는 그 육성이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면 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이들이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그래서 보수에다 동그라미.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업을 하다 보면 현업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뭐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죠. 사고 치는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고 쳤을 때 그 손해액이 이제 생길 텐데 그 손해를 뭐 하는 부분 배상하는 책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좀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네 가지 단어를 한 사이클로 한번 좀 이해해 보죠. 한번 그 단어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지요? 취득, 육성, 보수, 책임. 요 네 가지를 말하자면 심의 의결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여백에다가 요 단어를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저 같으면 자격을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거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것 같은데 이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옳지 못한 지문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자격을 취득하는 거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지 자격을 뭐 하는 거, 취소하는 거를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취소는 그러면 당연히 뭘로 정해야 되냐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지. 이렇게 하면 자격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위원회 구성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부터 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거기다 쭉 한번 채색해 주세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여기도 다시 채색.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밑에 줄 국장이 뭐 하거나 뭐 한대요.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임명이라는 단어는 공무원에게 붙이는 말이고요. 위촉은 민간인 비공무원에게 붙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죠? 국토부 제1차관이, 국토부는 이제 제1차관이 있고 제2차관이 있는데 1차관이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국장이 뭐 하거나 뭐 한다고요?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내용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쭉 넘어갈게요. 77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제3절 시험의 합격자의 결정. 시험의 합격자의 결정은 원칙적인 방식과 예외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를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으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기도 하지만 또 뭐 중요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를 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제도. 일단은 이제 시험을 시행하는 권자가 누군가를 한번 볼 건데,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대로 원칙과 예외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누가 되고 예외가 누가 된다 그랬죠. 원칙은 시도지사, 그리고 예외적으로요, 우리 이제 국장이 이제 시행할 수 있는데, 이 둘을 합쳐 가지고요, 이 둘을 합쳐서 우리 굉장히 좀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불러요. 7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도지사와 국장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칙적인 권자가 누구고요? 시도지사고, 예외적인 권자가 누구라고요? 국장. 요게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요거 바꿔 가지고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이제 응시하는 자격은 특별히 없다 그랬죠, 그죠? 특별히 응시 자격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뭐에 대한 없다 그랬죠? 연령에 대한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한 제한도 없다 그랬죠? 국적,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응시를 못하는 응시 부적격자들이 있어요. 일단 아까 우리 하나 나왔기 때문에 하나 먼저 좀 여기다 보고요. 뒤에 남은 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응시 부적격자, 누구는 응시 자체가 적격하지 않죠. 아까 우리 한번 보셨었는데 수험자 주의사항에서 이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취득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취득자. 그러니까 기취득자는 시험을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볼 수 없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시험에 이제 합격자는 결정은 어떻게 할 거냐, 요 부분을 좀 볼 건데, 1차하고 2차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1차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그럼 절대평가는 일단 뭐 없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꽈락 없어야 되겠죠. 꽈락은 몇 점 미만이요? 40점 미만을 꽈락이라고 얘기하죠. 꽈락 없이 평균, 전 과목 평균 몇 점? 60점 이상이면 언제나 합격. 이 절대평가라는 건 언제나 합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에 관계없이요. 인원수, 몇 명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언제나 합격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2차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2차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 보고요. 2차의 원칙은 얘랑 똑같아요. 1차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2차는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를 할 수도 있냐면요, 상대평가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상대평가로. 그 대신 상대평가로 만약에 하려면 사전에 뭐를 해줘야 하냐면 공고를 해야 돼요. 사전 공고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 공고가 필요한데요, 이 사전 공고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를 공고하라는 뜻입니다. 올해 몇 명 뽑겠다, 선발 인원. 올해는 몇 %만 뽑겠다, 선발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고해 주고요. 무슨 평가로 갈 수도 있냐면 상대 평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은 27회 시험은 몇 월 달에 있죠? 10월 달에. 그럼 올해 시험은 절대 평가로 한대요, 아니면 뭐 상대 평가로 한대요? 우리가 알고 있나요? 그런 거 우리 모르나요?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절대평가로 진행하다 그랬죠. 올해 예정 공고 때 이미 1, 2차 모두 무슨 평가?
절대평가로 한다고 일단 예정 공고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 28회 시험도 1, 2차 모두 절대평가로 할 겁니다. 그건 이유는 왜냐면 지금 20년 넘게 계속해서 무슨 평가로 해오고 있냐면 절대평가로 해오고 있는데 이걸 느닷없이 무슨 평가로 바꾸는 거, 상대평가로 바꾸는 것 자체는 혼란을 많이 야기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2, 3년 전에는 공고를 할 거라는 겁니다. 상대평가로 갈 때는 만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27회, 28회까지는 당연히 무슨 평가? 절대평가가 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좀 시험용으로 구분하실 거는 2차에서는 무슨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상대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8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78페이지 가보시면 제4절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조 1항 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장, 합쳐가지고 7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까 제가 시험 시행 기관장,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그랬고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에서부터 색깔 반전된 부분 끝부분, 즉 정지까지 쭉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별표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정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어요. 어떤 제재가 있냐면 일단 그 부정행위를 한 시험 있죠? 그 시험을 뭐 한대요? 무효 처분을 한대요. 일단 그 시험 자체를 무효 처분합니다. 그리고 제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제재가 추가되냐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무슨 처분이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응시 자격을 뭐 한답니까? 정지한답니다. 좀 칠판 잠깐 볼게요. 자, 응시가 부적격한 자가 한 명이 더 나왔네. 어떤 사람이 응시 부적격하냐면 무슨 행위하고요? 부정행위하고요.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년. 5년 미경과자는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정행위하고 5년 동안에는 모든 국가고시를 다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시험만 못 봐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못 봐요. 뭐 운전면허 같은 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다른 시험 다 볼 수 있는데 이 시험만 못 보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면 시도를 바꿔서도 못 보나요?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부정행위를 했대. 그럼 부산에 가서도 못 보나요? 그럼요. 이걸 다 서로 알려주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다른 시도의사에게 다 통보해서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년간 공인중개사 시험엔 아예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정행위 했다고 시험을 5년 동안 못 보게 하는 거 너무 제재가 심하나요? 심하지 않나요? 심해요? 심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5년간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부정행위 한번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이거 그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그 의견을 이렇게 내는 난이 있거든요. 의견 한번 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의견을 좀 내세요. 어떤 의견을 내시냐면 너무 이게 길다고 5년. 너무 길지 않나요? 긴 거죠. 부정행위하고 뭐 이렇게. 사람 막 때리고 이런 것도 뭐 집행유예로 막 풀려나는 시대인데 이 컨닝 한번 했다고 5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하는 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3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자, 5절 넘어올게요. 79페이지 제5절 자격증의 교부 5조 1항입니다. 제4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한다. 그러니까 합격자 결정 공고를 누가 한답니까? 합격자 결정 공고를 누가 한대? 시도지사가 한대? 아니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한대?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한다는 거죠. 요것도 이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도지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 이제 함정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2항에 가보면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도지사라고 바꿨죠. 거기다 채색 하시겠습니다. 5조 1항과 5조 2항은 한 항 차이인데 주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로 이렇게 싹 바뀌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자격증 교부 거기도 채색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요. 자격증 교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자격증 교부는요. 주어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나 누가 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합니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국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이거는 언제나 시도지사만 교부해야 되냐면 이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니까 예, 시도지사가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국장이 시험을 주관할 수 있나요? 예, 그래도 자격증은 누가 교부? 시도지사가. 근데 이 두 자가 되게 바쁜 사람들이죠. 시도지사도 바쁘고 국장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일일이 이제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한다고 한다면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야 돼? 그 공단 이사장이 교부해야 돼? 아니면 시도지사가 교부해야 돼? 당연히 시도지사가 교부해야 합니다. 이건 국가고시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 이사장이 주는 자격증 같은 건 필요 없는 거고요. 시도지사가 주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누구한테 가서 재교부해달라고 할 거예요?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는 교부, 재교부, 취소, 정지 모든 것들을 다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교부, 재교부, 취소, 정지. 자, 그럼 요거 취소는 뭐고 정지는 뭔지 한번 좀 붙여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취소라고 썼잖아요. 그럼 무슨 취소? 자격 취소. 교부는 정지는 자격 정지. 영업 정지 아니에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일련의 내용들을 전부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8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80페이지 가보면 자격증 있는데 이 자격증은요 표준서식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랑 제주도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동일한데 안에 이제 약간 그 배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를 상징하는 배경이 뭐가 있죠? 서울특별시 상징하는 문양이 왜 한강 이렇게 흘러가는 문양이 있잖아요. 그 서울특별시 상징 문양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요 가운데다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깔아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를 상징하는 문양이 이제 경기도의 수원에 가보면 화성이 있잖아요. 화성 그 이렇게 해놓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배경으로 깔아주는 형태로 이제 되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격증 성명에다 여러분 성함 한번 쓰세요. 쓰셔야 돼. 쓰셔야 여러분 붙어요. 성명 쓰시고. 그리고 생년월일은 그냥 두시고 밑에 보면 몇 년도 몇 회를 쓰셔야 돼. 여러분 이제 몇 년도에 합격하실 거예요? 2023년? 16년. 2016년. 그리고 몇 회 시험에 합격하실 거냐면 여러분 27회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써놓으셔야 돼. 그래야 합격하십니다. 자, 81번에 보면 자격증 재교부 뭐 있는데 이 자격증 재교부는 잃어버렸을 때 이럴 때 이제 같이 쓰는 그런 서식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82페이지 제6절 결격사유.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일정한 자격에서 흠결, 모자라는 거를 이제 결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조 한번 읽어볼게요.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모되어진 후 취소되어진 후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를 못 보게 해서요. 시험을 못 보게 해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도록 할 겁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마지막. 자격이 뭐 되고 나서요? 취소되고 나서요. 몇 년이요? 3년 미경과자가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격 취소는 왜 되는 거냐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때 자격을 취소합니다. 예를 들자면 징역형 선고 같은 거 받았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뭐 벌금형이나 또 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나 뭐 선고에 이런 걸 많이 떨어지지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은 정말로 큰 일인데요.
그런 경우나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취소되는 건데 그렇게 큰 일에도 몇 년만 시험 못 봐요. 3년. 근데 부정행위는 몇 년씩이나 5년씩이나 이게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아까 제가 그래서 얘하고 이제 어떤 형평이 안 맞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연도 바꿔가지고 출제 잘하니까 밑에를 5년, 위에를 3년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거 조심하시라고. 예, 의외로 부정행위가 5년이고요. 예, 취소는 3년밖에 안 됩니다. 요거를 좀 잘 비교해서 기억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라도 시험 볼 수 있다. 자, 한번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현재 교도소에서요 수용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현재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징역 20년 받고요. 3년 지났어요. 징역 20년 받고 3년 지났습니다.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시험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이거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다 시험 보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시험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예? 개업공인중개사 있다. 자,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냐 그럼 있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자를 제외하고 누구라도 시험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정확하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종별을 특정하면 그건 시험 볼 수 없는 거지. 예, 그건 왜 못 보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개공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라고 했는데 이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는요. 이 자격증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자격의 성질은 일단 일신 전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신 전속성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일신 전속성이 있다는 건 그 사람에게만 있는 성질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체 어떤 형태라도 이전이 안 돼요. 예, 이전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전할 수 없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양도, 대여, 뭐 증여, 상속, 강제로 빼앗는 거, 뭐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그런 성질을 무슨 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신 전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뭐 빌려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 된다라고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 근데 그 처벌을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83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거를 위반한 자에게는요 일단 그러니까 양수한 일반인에게는 몇 년 몇 천의 처벌을 가하게 되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뭐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요? 양수한 사람, 일반인, 대여받은 사람을 이렇게 처벌해요. 그 대신 이 양수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뭐 했기 때문에 양수도 가능하겠어요. 양도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양도한 공인중개사한테는 어떻게 될 거냐? 밑에서 두 번째 줄 공인중개사에게는 무슨 처분, 여기서 채색을 쭉 한번 해주세요. 무슨 처분과 함께 자격 취소라고 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몇 년 몇 천 형벌이 병과되어진대요. 1년 1천의 형벌이 병과 처분된다. 병과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예? 같이 자격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양도인이 더 손해보는 거예요? 양수인이 더 손해보는 거예요? 양도인이요. 왜 양도인이 더 손해봐? 자격 취소까지 먹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도 뭐 이런 거 돼요. 일치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되겠죠? 84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제8절 유사명칭 사용 금지라고 했는데 8조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없답니까? 사용할 수 없답니다. 칠판 잠깐 볼게요. 이거를 우리 자격 관련한 금지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자격 관련한 금지 의무.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칭이라 그래요. 사칭. 내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라고 뭐 하는 행위, 사칭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무슨 명칭은 당연히 써서는 안 되냐면 동일한 명칭은 당연히 써도 안 되고요. 동일한 명칭은 당연히 써도 안 되고, 나아가서 무슨 명칭도 써서는 안 되냐면 유사한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금지. 뭐가 아닌 자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요. 그럼 동일한 명칭은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무슨 명칭? 동일한 거. 내가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라고 파고 다니는 것도 안 되고, 뭐한 것도 써서는 안 된대. 유사한 거. 그럼 유사한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기준에 대한 판례가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그 판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거기 판례 1번과 2번 있습니다. 판례 1번과 2번 있는데 2번 판례 잠깐 볼게요. 무자격자가, 그러니까 무자격자라는 건 뭐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다가, 자신을 알리는 우리 그 명함 있잖아요. 명함에다가 뭐라고 파고 다녔어요? 이 사람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파고 다녔대. 부동산 뉴스 대표. 우리 거기 명함 한번 제가 그려봐 드릴게요. 이 명함인데 이렇게 파고 다녔다는 거예요. 부동산 뉴스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대표 아무개, 여기 이제 뭐 전화번호 쭉 적어 있고, 그럼 요 명함을 딱 받아들었을 때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뭐처럼 보여요? 예? 이게 뭐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요 상호가 이게 무슨 신문사나 잡지사처럼 보이나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면 건전한 상식이 없는 분들인데, 이거 뭐처럼 보여요? 그냥 중개사 사무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현행법상 중개사 사무소의 대표는 누구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공인중개사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짐작할 수밖에 없어. 공인중개사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하는 거하고요, 공인중개사하고요, 한 글자가 동일해요? 한 글자도 동일하지 않아요? 한 글자도 동일하지 않죠.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5자, 부동산 뉴스 대표는 7자, 단 한 글자도 동일하지 않잖아요. 글자 수도 틀리잖아요. 근데도 대법원은 이 두 가지 이 용어를 뭐라고 봤다는 거예요? 유사한 용어로 봤다는 겁니다. 지난달이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뭐가 또 하나 판례가 나온 거였냐면, 이 책 아마 뒤에 실려 있을 텐데, 부동산 카페 대표 아무개 이렇게 한 사람도 잡혀 들어갔어요. 부동산 카페 이것도 뭐로 본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공인중개사로 본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카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카페 하려면 무슨 카페라고 해야 돼? 뭐 라이브 카페 이런 걸 해야지. 그렇죠? 라이브 카페 이런 거. 부동산 카페 이런 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대법원이 얘기하는 기준이 1번 판례로 올라가 봤더니 제목을 한번 보세요.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밑에 읽어볼게요. 내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뭐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대요?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죠.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 거. 요거가 있으면 뭐로 보겠다는 거죠? 유사한 명칭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유사한 명칭.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유사한 명칭으로 보겠다. 그러면 요거 우리 적발되면 처벌은 어떻게 될 거냐?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질문 드릴게요. 요 처벌은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 아닌 자에게만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는 자격이 취소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형벌만 있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지요.
자, 그러면 우리 그 85페이지 18회 시험 문제 잠깐 한번 풀어 볼게요. 여러분 해설을 좀 손으로 한번 살짝 가려 주실래요? 손을 살짝 가려 주시고요. 옳은 거 찾으랍니다. 옳은 거.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아니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1번 질문 맞았죠?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다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을 교부받았어요. 근데 꼭 서울에서만 업무를 해야 돼?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돼요? 해도 돼. 그러면 사무소를 부산에다가 낸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하고 뭐가 달라요?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잖아. 자, 이럴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은 누가 한대요? 사무소 소재지 쪽 시도지사가 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칠판 잠깐 볼게요. 이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해서는요, 누가 교부해야 된다 그랬죠? 시도지사가. 근데 여기서 그냥 막 교부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가 필요하냐면 대장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대장? 자격증 교부 대장. 그럼 이 교부 대장을 누가 만들어? 시도지사가. 그럼 이 대장을 여러 번 이사 갈 때마다 그 소재지로 계속 대장을 보내줘요? 안 보내줘? 자, 여러분 이사 다닐 때마다 이 자격증 교부 대장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보내줄 것 같아요? 안 보내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손으로 잡으시고 41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414페이지.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41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교부대장 샘플 있죠? 그게 교부대장이야. 거기를 딱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느끼는 거 없어요? 아니, 그거를 주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보면 느껴지는 거. 자, 저를 잠깐 보세요. 대장은 크게 두 가지 대장이 있거든요. 장부식 대장과 카드식 대장이 있어요. 자, 무슨 식? 장부식, 카드식. 자, 그럼 요거는 무슨 식이겠어요? 이건 장부식이야. 장부식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여러 명을 다 넣는 거예요. 여러 명을 다. 근데 하단에 보세요. 415페이지 보면 등록대장 있죠? 등록대장. 그거는 장부식, 카드식. 그건 카드식이죠. 카드식. 카드식은 보내줘도 돼, 안 돼? 돼요. 근데 장부식은 보내주면 안 되잖아. 여러 사람을 다 쓸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격증 교부대장은 무슨 식이기 때문에? 장부식이니까 이 시도지사만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갖고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해야 돼? 뭐를 갖고 있는? 대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게 뭐야?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해야지. 그래서 교부, 재교부, 취소, 정지 무조건 어디에서 해야 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85페이지로 오세요. 자, 그러면 2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함정이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자, 3번.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당연히 될 수 있어요. 4번.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응시할 수 있죠. 5번. 2010년 11월 14일 날 시행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아까 우리 부정행위가 3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이라 그랬죠. 5년. 5년인데 그 11월 14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날부터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무효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따지는 거야? 시험 시행일부터 5년 아니면 그 무효처분을 받은 날. 거기 78페이지 잠깐 다시 한번 가보세요. 78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그 5년의 기산점, 5년의 기산점 아까 여러분 채색하신 부분이 있어요. 78페이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이 있은 날. 그럼 뭔 처분? 무효처분. 무효처분. 다시 이제 85페이지로 오시면 5번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지금 따졌잖아요. 그때부터 따지면 안 되고 무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요. 무효처분. 여기 무효처분을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험 시행일 그날 당신은 무효 이렇게 할 수 없어. 행정처분을 하려면 뭐 청문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 출제 이루어집니다. 이쪽에서도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에 3장 넘어가겠습니다.